네,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강의를 마치고 전철을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눈발이 세차게 휘날리더라고요. 근데 한때 같으면 눈 빨리 집에 가서 씻어야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추워라는 생각에 몸을 주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는 이상하게도 그 눈이 내리는데 갑자기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에 눈이 오면은 썰매를 갖고 동산에 올라가서 썰매를 타곤 했습니다. 예전에 그럴 때면 썰매장에 그런 건 없었죠. 그냥 동네 동산이 그냥 미끄럼장이 되고 또 눈싸움장이 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늦가을이 되면 항상 형들이, 저는 형이 많았어요. 형들이 썰매를 만들어 놓고 그 형들이 썰매를 만든 것도 동생들이 겨울에 놀라고 자기들이 놀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눈이 오면 그 썰매를 갖고 암만 추워도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썰매를 탔던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비춰지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애들 같으면 눈이 오고 굉장히 추우면 밖에 나오지 않죠. 추워서 집에서 할 게 또 많고, 그러니까 별로 나오지 않고 그냥 집콕 방콕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사람들이 좀 대담한 게 없어졌죠. 우리 때는 60, 70년대는 그렇게 뛰어놀고 놀거리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암만 그 당시가 그 춥고 힘들더라도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는 놀이가 있다면, 그리고 그 놀이 속에 자신이 빠지게 되면 그 힘든 아무리 추운 그 시간도 다 잊어버리게 되죠. 지금 보세요. 이 나라, 전 세계가 굉장히 지금 혼란이 와정수로 빠져 들어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내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면 굉장히 난감해요. 난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고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이때까지 살았던 대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자기 자신이 삶을 움츠러들게 하죠. 사람이 움츠러들면 모든 병군들이 들어와요. 사람이 이건 별거 아무것도 아니야. 대담하게 받아들이면은 오는 병도 다 물러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지금 언론이나 방송이나 사람을 너무나 쫄보로 만들어요. 너무나 소인배로 만들어죠. 왜 그렇습니까? 정계, 관계, 교육계, 언론계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소인배들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작아지죠. 작아지면 두려움은 병을 불러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살면은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 문재인 얘네들은 그런 일을 자행해서 그렇게 하죠. 왜? 자기네 정치를 더 해먹으려고. 얼마까지 그 자기가 윗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해먹을까라는 생각에 사람들을 다 개돼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개돼지가 오히려 굉장히, 개돼지란 말을 하기에 굉장히 미안합니다. 개돼지는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해요. 동물들은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동물들이 본성입니다. 이런 본성을 숨기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인간들이에요. 본성에 충실하지 못한 인간들은 그것 때문에 인간은 큰 철퇴를 맞게 됩니다. 그것이 병으로 나타나죠, 지금. 이제 중국 폐렴인 신종 코로나19보다 더 센 병들이 오게 됩니다. 그 올 때마다 이제는 마스크 써라, 이렇게 못하겠죠. 다음엔 방독면 쓰고 다녀라. 이런 말도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몸에 어떤 저항력을 키워놓으면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죠. 그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옵니까?
바른 생각, 바른 정신, 바른 공부에서 오는 겁니다. 이 공부가 이런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두렵지가 않아요. 두려운 것이 두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그냥 지나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돼요. 자,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왜? 위험을 조정하니까 두려움을 조정하고 왜? 지금 문재인이야 그 자빨들은 자기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이 자리를 언제 내려놓아야 할지, 만약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까지 굉장히 비굴해요.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문재인 이하 그 일당들은 자기 본정신으로 이 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의 어떤 빙이 되어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으로 자, 문제는 이 시간대 적합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삶 자체는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또 다른 또 시작이 있고 또 다른 끝이 있고 자, 이것이 계속 도는 거죠. 우리 삶은 메비우스띠죠. 메비우스띠처럼 처음과 끝이 없죠. 그냥 돌고 도는 거죠. 그러나 돌고 도는데 반드시 그냥 무작정 도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순간마다 매듭을 짓게 되죠. 봄이 시작되면 그는 봄이 끝나겠죠. 봄이 끝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끝나면 가을이 오고 자, 이런 과정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되어집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느 한 매듭을 짓는 시점인데 그런 매듭을 짓는 시점에서 나 자신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이제 앞으로 변하는 기운에 자기 몸을 바꿔야 돼요. 자, 몸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건 인력으로 됩니까? 인력으로 안 되죠. 그건 뭘로 돼요? 자기 인력이라 하면 내가 여기서 말하면 인간의 힘, 보이지 않는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힘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이 선천을 살았던 여름 시대를 살았던 성자들이 다 그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몸이 바뀐다라는 말을 해줬죠. 그게 뭡니까?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 욕심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자, 욕심은 욕망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그냥 피상적으로 듣지 말고 그것이 왜 그런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문재인 일당이라든지 저희 미국에 바이든 일당은 욕심이 가득 찬 이제 자기 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마음껏 누려보자란 그런 생각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그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걔네들은 본능에 충실한 거죠. 왜? 악의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악의 무리가 번성하는 것은 뭐죠? 굉장히 번성하면 그 자체는 새로운 시기가 이제 악이 소멸되는 시간이 다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흔히 세상이 난잡할 때, 굉장히 난잡하게 돌아갈 때 간혹가다 예언서를 봐요. 예언서는 그때 되면 그때가 될 거야가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지나가 보니까 그게 그 말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죠. 우리가 흔히 원효 결서를 보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이 근데 박근혜 대통령 끝나고 또 문재인 대통령 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과연 잘 다스려고 잘 이끌어가고 있느냐. 자,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죠. 왜 망치고 있느냐. 자, 우리가 전에 노무현 때 노무현 때죠. 노무현 때 노무현이 이런 말을 하는 말이 생각나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이다. 그런 말을 했죠. 자,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하면서 왜 저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보다 그 말은 제가 느끼기에는 조선시대, 이조시대를 욕하는 이조시대란 인간을 완전 백정 취급했던 자기 양반 한 5% 정도, 5 내지 10%만 띵가띵가 잘 살고 나머지
백성들은 개, 돼지, 그 외 한 40% 50% 정도는 노비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으로 살아야 할 어떤 권리라든지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자체를 완전 부정해버렸죠. 그냥 개, 돼지보다 못하게 그냥 하나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부리다 사람을 한스럽게 한이 엄청나게 쌓인 채로 그렇게 죽게 만든 왕조가 바로 이씨조선이에요. 그 이씨조선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이 있을 이유가 없을 텐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은 제가 뭘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이 이조의 한을 풀기 위한 하나의 다른 차원으로 세상을 넘어가게 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하는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코 대한민국의 어떤 생명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이제 그 차원이 다른 세상을 넘어갈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세상이 오는데 그 세상이 언제쯤 올 것인가? 그러면서 예언서 딱 보게 되면 끝났구나. 이제 새로운 시간이 이제 도래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재인이가 이제 거의 4년, 거의 이제 5년째 되죠. 이제 5년째 돼 가죠. 이제 문재인도 이제 힘이 빠졌는지 잘 되는 것이 없고 왜 이렇게 되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니까 뭐 대통령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또 나오더라고요. 또 오늘 보니까 또 문재인에 대한 부정이 60%가 넘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대통령 하는 게 힘이 들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 대선이 엉망진창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가 6일이었죠. 6일이었는데도 결정이 안 나고 아주 지금 혼란이 와중수로 빠져 들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그걸 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돼가지고 또다시 미국을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어서 이런 바람이 아니고 그걸 보면서 저는 꽃이 떨어지구나를 본 거예요. 자, 미국은 태방이에요. 태방의 마음. 그러니까 기쁠 열자죠. 근데 그 꽃이 떨어진 거예요. 꽃이 왜 떨어집니까? 꽃이 떨어지고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가 맺죠. 감방의 열매가 이제 맺겠구나. 이제 끝이 나겠구나. 자, 그 열매를 맺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미 그 지난 엄청 악한 일들이 다 쓰러지겠구나. 이런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은 왜 이런 모습이 비춰지냐? 자, 미국의 대선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게 누굽니까? 중국 공산당이에요.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중국이죠. 중국인이죠. 한마디로 짱개들이죠. 얘네들은 있는 곳을 가는 곳마다 항상 갈등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반만전의 역사에서도 환하게 보입니다. 지금 여기 강의실에서 이제 제국시대의 정치 투쟁 또는 내부적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그때부터가 이 전체적인 갈등이 엄청 심화돼가지고 분쟁과 투쟁이 일어나서 인간을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에 돌입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공자가 말한 요순시대는 태평시대고 요가 선양했다. 그러니까 제국의 아들이 요니까 그 요를 띄우고 싶은 거예요. 요는 제국도 그랬지만 왕위를 40몇 년간인가 50몇 년간 했어요. 근데 28년간은 순위 대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요를 가두고 순위 한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보이니까 보이는데도 요순 태평의 시대라고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공자가. 그리고 선양을 했다고 그냥 순위
너무나 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악독한 장님이고 그 엄마가 악독한 여인인데도 효를 마다하지 효를 아주 굉장히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위를 순에게 선양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순을 칭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요를 칭송한 것입니까? 요를 칭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조를 시켜버린 거죠. 누가? 공구가, 공자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한 그런 엉터리 역사 기술로 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짓을 중국이 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댓글에 중공이라지 왜 중국이라고 하냐고. 중국 공산당이 중공이죠. 그럼 중국이죠, 중국. 중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민이 있고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괜찮고 중공은 나쁜 놈이다. 이런 것을 말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을 그런 글을 쓴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중공은 중국이에요. 이 공부하면서 자, 제가 중국 땅에 살고 있던 조선족도 역시 중국인이에요. 걔네들한테 너희 조국이 누구냐, 조국이 어디냐 물어보면 자기는 대한민국으로 안 그래요. 중국이라고 그래요. 왜? 중국 땅에서 살아났고 중국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 습성이 똑같아요. 아주. 중국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중국하고 우리는 같이 내외족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구다 하는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 기운에 맞게 사람이 어느 정도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따라가지고 사람이 변화하게 되죠. 자, 만약에 문재인이가 조선족들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교육을 제대로 시켰다면 다시 우리 민족이 선한 본성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냥 놔뒀죠. 중국에 기대는 식으로 중국이 하는 대로 하는 식대로 하게끔 그냥 놔둬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선족이 중국 떼놈들처럼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도 다 문재인 탓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교육을 잘 받아야 하고 우리가 이 바른 교육을 받게 되면 의식이 확장이 되고 의식이 확장되면 영이 깨끗해집니다. 영이 깨끗하면 몸이 맑아져요. 몸이 맑아지면은 어떤 바이러스도 몸에 침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떤 두려움을 줄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르쳐주면서 바른 교육을 시키면서 사람들의 인식을 하게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교육을 못하니까 하늘에서 학교를 오지 못하게 전염병으로 확 돌려버렸죠. 또 그렇게 코로나의 하나의 이점일 수 있죠. 이 코로나 모든 자체가 병이 한번 돌면요. 이전에 있는 현상들, 전에 일어났던 어떤 체제들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 바뀌는 거죠, 이제 바뀌는 거. 이 바뀌는 것은 이미 천지가 바뀐다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보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무엇을 해야 되냐? 내 자신이 빨리 몸을 바꿔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몸이 만들어져야 돼요. 몸이 바꿔줘야 돼요. 계속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 이제 굉장히 급하게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오면 몸이 바꿔진 것을 자기 자신이 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정도에 처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틀리게 어떻게 하냐 지금 어떤 상태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겠지만은 자기가 어떤 정성을 들이고 어떤 마음을 쏟고 하면 그 마음 이 몸 자체가 확 변합니다. 그것을 여기에 오신 분들을 보고 제가 확인을 하게 되죠. 이게 되는 거구나. 제 자신만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 도와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른 것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자, 저번에 제가 추워서 이렇게 목도리를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제 조명점이 있고 난로항이 있고 굉장히 춥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말만 할 때, 이게 말을 하게 되면 체온이 떨어져요. 체온이 떨어지면 금방 몸에 이상이 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러는데, 그러고, 그러니까, 무슨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체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게끔 해야 돼요. 특히 말을 많이 하면. 저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배살 나고 서른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으니까 애들을. 그때 보통 하루에도 7, 8시간 이렇게 가르쳐서 계속 말을 해왔죠. 이렇게 말을 해오면서 그것을 명확히 알고 제 몸을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수가 있다, 통제할 수가 있다, 조절할 수가 있다, 이래서 알게 됐죠. 자, 흔히 말하는 거죠. 그 선생 똥은 개도 먹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굉장히 기가 탈취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간이 사람도 아니죠. 쑥을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 댓글에. 그래서 아주 공손하게 해가지고 쑥을 드셔보세요가 아니라 네가 도사라고 그러는데, 네가 이런 거 좀 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냐 이 바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쑥 있잖아요. 쑥 그 장기 복용해보세요. 시력이 감퇴돼요. 세상이 안 보여요. 장님이 돼요. 이것은 병원에서 고치지 못해요. 적당히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양기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간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적어도 우리가 어떤 약재라든지 딱 봤을 때 자기 땡기는 거 있으면 자기 몸이 받는 거예요. 땡기지 않으면 거부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알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뭐든지 말을 해야 돼요. 여기 건방 떨다가는, 건방 떨면은 죽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죽이느냐? 아니에요. 신명들이 내려쳐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요. 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하는 것도 맨 처음엔 제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자꾸 물고 늘어나는 인간들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인간들이 나 때문에 해를 당할 텐데 라는 생각에 이거 하는 것도 조금 꺼려졌죠. 왜? 이 방송을 보고 건방진 생각이 든 인간들이 해가 오면은 그 자체도 제가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근데 할 수 없죠, 이제 되어진 사람은 하여튼 깨어나게끔 말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 바른 역사를 왜 숨겨놨느냐. 저도 여기서 천지배 본질에서 물론 그렇게도 얘기했지만 진짜 하늘에 어떤 알곡을 가르기 위해서 역사를 숨겨놓은 게 아닌가. 그리고 도마복음이 왜 20세기 초에 발견하게 되었느냐. 그 전에 나왔으면 없어졌겠죠.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을 알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취할 것을 취하되 왜 이런 것은 왜 지금 나타났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가을이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주의 가을 되면 이미 봄, 여름에 숨겨졌던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자, 지금 우리 예전에 딥스테이트, 즉 그림자 정부 애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일루미나티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 미 대선을 통해서 누구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연하게 나타나죠. 거기에 하수인 역할한 게 누구예요? 중국 떼놈들이에요. 그러면 중국 놈들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이죠. 추구예요. 한 번 쓰고 버리는 족속들이죠. 이제 그렇게 돼요. 왜? 반만년 동안 거짓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 중국의 역사를 파고 파다 보면은 그 속에 중국인이 없고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왜 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네가 갖지 못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갖지 못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의시되고 싶었고 내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뽐내고 싶었던 거죠. 그게 안 돼요. 자, 지금 공자가 아주 굉장히 아주 성인처럼 칭송했던 요가 어떤 인물이냐. 자, 걔네들 표현을 토템을 부엉이라 했어요. 부엉이 또는 올빼미죠. 올빼미. 자, 부엉이 올빼미 있습니까? 낮에 활동합니까? 밝을 때 활동을 안 해요. 밤에 활동을 하죠. 남이 잠잘 때 한마디로 말해서 뒤통수 치는 거예요. 뒤통수 치게끔 되어 있는 족속들이 바로 중국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본질이죠. 본능이죠. 본능.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그렇게 뒤통수 병법을 이렇게 하고 또 남에 나가서 간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본성이에요. 이제 본성이 드러나면 그런 악의 세력들이 이제 가을에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날 때 확 쓸어버리죠. 왜? 이제는 진실이 드러나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보고 내 몸이 가을 기운에 맞게 몸을 바꿔야 돼요. 자, 몸을 바꾸는 방법이 굉장히 힘들죠. 전 어릴 때 16살부터 수행길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혹독했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44년, 45년, 거의 44년 정도가 됐죠. 자, 그런 시간이 최소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 몸을 바꾸려면은. 그런데 몸을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느냐? 안 바꿔요. 그만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닥쳐야 돼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자기 자신을 성숙케 하는 그런 특효약입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 이미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런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이 풀어지면서 마음이 열리고 얼굴이 밝아지고 몸이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이죠. 자, 현명한 분들이 이제 모일 때가 됐고 이제 그때가 되면은 오고 싶어도 발이 안 떨어지게 될 겁니다. 야,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은 뭐냐 100번 1000번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날이 돼봐야지. 그날이 그게 무슨 말이었는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문재인은 이 시간대에 적합한 일을 하면서도 문재인이 이 시간대에 가장 적합한 일이 뭡니까? 악의 세력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적합한 일이에요. 그게 자기가 문재인이 맡은 임무고 그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모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자, 우리가 남북이 통일하고 우리끼리만 저기 북한 애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게 그게 문재인이 바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오려고 했죠.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오히려 북한 김정은을 미국 앞에 대놓고 북한 꼼짝 못하게 하고 또 더불어서 북한이 꼼짝 못하게 되니까 중국도 꼼짝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혼밥 먹고 북한에서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도 듣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북한 삐라가 온 게 있어가지고 어떤 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문제는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비판한 게 아니라 우리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니까 문재인이 맡은 바 일을 잘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죽일 놈이죠.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비라에 대해서 또 그것을 북한 비라를 잠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은 그 어느 누구도 못했던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을 끌어내어 미국 앞에 드러내게 하여 북한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반병신을 만들어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추미애는 중국 공산당 대회에 가서 촛불혁명 운운하고 거기에 기운을 받아서인지 그 다음에죠. 홍콩에 민주화 시위에 불을 붙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오비일학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일이 그냥 그때가 돼가지고 그 일이 터진 거죠. 그렇죠? 불씨를 붙었고 또 우리 대선도 있었고 또 그 미국의 대선도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무기로도 미국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자 미국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일을 작정했죠. 그게 바로 병을 뿌리는 거였어요. 코로나를 뿌리는 거였습니다. 자, 그 일을 무마시키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를 진압하는 일환으로 중국 자신이 배를 가르는 중국 무안에서 신종 코로나19를 살포해 그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간신히 넘긴 게 왜? 망할 때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죽을 짓을 하고 그 나라가 문을 닫을 때는 문을 닫을 짓을 합니다. 그것을 읽는 것이 읽게 되고 보게 되고 그것을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일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우리는 전 세계를 가리키는 선생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선생국이 그냥 되겠습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공부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해야지 되는 게 아니죠. 자기의 마음이 되었으면 그 신명이 응기를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만큼 순수하냐 그리고 그 사람 기욱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명이 응기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응기된 그 힘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기본 바탕이 있으면 돼 있으면 어느 정도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내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 마음이 되게끔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마음은 육신에 담는 거죠. 육신이 건전하지 못하면 절대 건전한 정신이 신명이 깃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을 잘 만들어놔야 돼요. 몸을 잘 만들어 놓고 어떻게 만드느냐? 이 몸속에 이제 몸을 움직이면서 이 기운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요새 텔레비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따라 하시면 돼요. 따라 해가지고 몸이 활력이 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더 몸이 좋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공부도 잘 되죠. 이제 예전에 외국어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외국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해석할 수 있는 로봇가 다 해줄 텐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가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끔 되는 이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방송이에요. 그리고 느끼고 깨달은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자기가 벌인 일이 과연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좁아 터진 그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 일을 벌이는데 하는 일마다 족족 자기 다리를 찍는 일이고 결국에는 자기 목을 내리치는 일로 마무리하게 된다. 자,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도 모든 사람 성자들이 어떤 예언가들이 얘기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되어지는 거 보면은 지금은 어떤 때다, 어떤 때고 어떻게 마무리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원통한 그 한은 당대에 쌓인 원한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적체된 원한이기도 하다. 이 쌓여있다가 그 원한이 풀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 해원, 즉 원을 푸는 데만 몸과 마음이 생각이 쏠리게 된다. 그래서 그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면 심리학 공부도 많이 해요. 심리학 공부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자를 많이 공부하다 보면은 그 사람 보는 눈이 열립니다. 글자, 자, 한자마다 한자로 얘기가 조금 가는데 고조서 문자죠. 고조서 문자는 그냥 반반전이냐 문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한자로 연결됐으니까. 자, 고서 문자를 공부하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열려요. 자, 그래도 자기가 글을 쓸 때 그 글에도 기운이 있기 때문에 글을 어떤 글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 몸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근무를 들어갈 때 한 몇 번 써보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들어가면 수업 태도가 틀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 신이 응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급문을 공부하게 되면 어떤 신이 바로 현 인류 문을 포태한 고조성의 역대 왕들이 응기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때까지 대접을 못 받고 모르니까 왜곡시켜버렸으니까 숨겨버렸으니까 이제 그분들을 들춰내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러면 그분 신명들이 우리를 얼마나 옹호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느낍니다. 제가 방송할 때도 그렇지만은 아니 강의할 때도 그렇지만 방송할 때 또 다른 어떤 힘이 저한테 힘을 불어넣어주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 제가 한 방송을 꼭 한 번은 들어봅니다. 들어볼 때 신비한 기운이 싹 트는 것을 움트는 것을 그냥 느껴요. 아, 그러는 거구나. 아, 여기에 그런 기운이 응기하고 있구나. 방송할 때 말을 할 때 더 심사숙고해서 말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생에 몸을 받고 태어난 이유는 그것이 아닌데 그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다. 이를 더 쉽게 말하면 조상령의 빙이 되어 끌려다니다가 아까운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요, 제가 하는 공부는, 자, 우리 공부는요, 영이 열리기도 하지만, 영이 열리기 전에 이제 신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전에 역학에 대해서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역을 공부할 때, 역만은 아주 공부하면 안 되고, 역에 한 줄을 공부하는 수백 가지 책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을 통해서 책을 보게 되면 이 변하는 이치, 역학이 뭡니까? 변하는 이치예요. 변하는 이치가 어떻게 변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속세, 이 속에 살면서 이 속에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살다가는 그런 거 못해요. 그것을 다 희생시키고 공부를 해야지 그런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재인과 그 추종자 좌빨 떨거지들은 중국과 북한에 대해 그들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과 중국을 구렁텅이로 빨아들였다는 것은 지금 되어진 일들을 보면 그냥 알게 된다. 맞아요. 그냥 이제 제가 문재인이 대통령을 할 때부터 알았지만 그 말은 말을 안 했죠. 왜? 말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을 찾지 못했고 그것보다 그 당시에는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더 하고 또 애들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쓴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GDN을 놓고 하게 되고 성상원 대표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것이 때가 됐으니까 예, 그렇게 된 거죠. 그것이 결코 이 세상에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날 때가 됐기 때문에 우연을 가져간 필연이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과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저기 북한에 띄워보낸 비라를 잠깐 보세요. 여기 비라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왜 그랬던가, 왜 북한이 저런 식으로 문재인을
깔고 있는가를 생각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른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시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저보다 굉장히 더 해박한 정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북한과 중국이 위수 김동하고 중국 돈을 받아먹고 정치하는 문제인가? 그 일당이 북한과 중국 덕분에 정권을 잡게 해줬던 그 은혜에 보답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과 중국을 완전 괴민에 빠지는 형국으로 되어진 것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이미 천지에서 그렇게 되게끔 정해진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안 거죠. 자, 이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 다른 유튜브는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는가를 몰라요. 왜 몰라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것을 현재 어떤 정치 상황과 연관시켜서 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건 뭐냐?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열려서 되는 게 몸도 같이 열려야 돼요. 자, 몸과 마음이 동시에 열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 치유하는 것이 아주 쉽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쯤 어떻게 치유가 될 것인가 그것을 다 읽어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몸이 되겠다. 그래서 읽어버려요. 그건 그냥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죠. 평생을 수행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보이는 겁니다. 이미 천지율로가 즉 천지가 돌아가는 이치를 알기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이고 이제까지 한 방송이 제목되어 되어진 것을 보고 이미 짜여진 천지율로는 한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 자 보세요. 제 방송 지금 지금이 86번째 강의일 겁니다. 그러니까 1년 한 8개월? 뭐 이렇게 1년 8개월 됐겠네요. 9개월, 한 2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 그 방송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 방송이 1, 20분밖에 방송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2시간 반, 3시간, 거의 더 1시간, 거의 이제 암만 적어도 1시간 반 정도를 강의를 했습니다. 이걸 듣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제가 원래 강의할 때도 그랬지, 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랬지만, 전 한 번 강의한 걸 다시 반복을 안 해요. 왜?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나갈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한 번씩 반복을 하죠. 다시 한 번. 그러니까,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이때까지 한 게 뭔가를 알고 싶으면 그 방송을 듣기가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 제목만 가지고 한번 보세요. 방송만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어느 때 지금 가고 있다. 어느 때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변하겠다. 마음이 변하고 싶다는, 내 몸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만 갈고 있으면 몸이 됩니까? 평생이에요. 안 돼요. 그럼 여기로 오세요. 여기 온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자리가 되어 있어요. 금방 떠는 인간 있으면 그냥 내보내요. 나 이만치 공부했는데 나랑 한번 대적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면은 안 됩니다. 저는 이때까지 어느 사람한테도 어린 애도 절대 반말을 안 해요. 반발하게 되면 마음 자체가 말이 그렇게 나가면은 제 자신이 굉장히 그 사람을 좀 안 좋게 대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높여 보여. 왜? 그 사람은 암만 어린애도 그 영혼은 굉장히 맑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확인하게 되니 역시 짜여진 대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에 그저 고개를 끄덕거리게 된다. 그러면서 예전엔 공부가 모자랄 때는 굉장히 이 날이 빨리 오기를 굉장히 기다렸죠. 세상 힘든데, 살기도 힘든데, 공부하기도 싫고,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군을 딱 만나고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일 당장 어떤 개벽이나 종말이 올지라도 난 내 본류, 내 자신이 어디에서 왔느냐 확인해 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들 학생들 많이 줄이고 그러면서 이 공부에 몰두한 겁니다. 하루에 한 7, 8시간을 뭐 저녁에 애들 가르치는 거 외에는 거의 이 고급 공부에 몰두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하는 돌아온 향림자의 중국 보기를 듣고 반만전 문자로 나타난 구조적인 역사를 어느 정도 알더라도 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느냐를 잘 알아야 한다. 그래, 몇천 년 동안 잊고 있던 우리 본류를 확인한 이 일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무슨 득이 되는가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이렇게 공부함으로써 오는 자기 자신의 몸에 어떻게 변화를 읽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면 관찰력이 뛰어나져요.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읽을 수 있고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지.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세상을 보는 눈이 틀려집니다. 그 하나의 움직임에 그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읽게 됐고요. 그래서 이치를 아는 게 어떤 난잡한 지식, 쓰레기 같은 지식은 다 갖다 버리고 그 원리만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만 알면은 내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어떻게 변화가 되어 하느냐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그 모든 기계가 자동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순 노동직들 이제 앞으로 의사들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왜? 로봇가 그러니까 컴퓨터가 사람을 더 빨리 진단하고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게 되죠. 그리고 또 지금 완전 썩어 있는 검찰 나부랭이도 이제 없어지게 되죠. 이것도 어떤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딱 알 수 있도록 어떤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그런 판결할 수 있도록 어떤 데이터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미래에 어떤 직업이 없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나 의사나 뭐 세무사 이런 거는 전혀 쓰잘데없는 직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몸이 어떠한 변화를 읽고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키는가를 봐야 한다. 만약 그런 현상을 읽지 못하고 그냥 다른 유튜브에서 하는 일반적인 방송과 같이 한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것은 조만간에 그냥 알고 죽느냐 모르고 죽는가 하는 그런 차이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느껴야 돼요. 느끼고 자기도 몸을 변화시키는 그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누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몰라요. 지금 만연되고 있는 중국 폐렴, 여기로 오셔야 돼요. 만연되고 있는 중국 폐렴인 신종 코로나19의 벌벌들은 나약함으로도 어찌할까 모르고 빨리 안전한 백신이 들어와 백신을 맞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인간들은 조만간에 닥치는 신종 코로나19보다 더 독한 악질이 돌 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이렇게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쫄보로 만드는 거죠. 굉장히 그러면 간담이 굉장히 약해져요. 담력이 약해집니다. 겁을 많이 내면은 담이 약해서 겁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겁을 많이 먹다 보면 담이 약해져요. 이게 다 상호 보완 작용입니다. 자, 흔히 우리들은 중국 무슨 영화를 보면서 자기 몸이 들썩거리면서 그런 무슨 동작을 해보자 하는 마음이 일면서 나쁜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자, 중고생이 영화 보면은 자기 몸도 그렇게 움직이고 싶다.
들썩들썩 거리죠. 그리고 한 방이나 치고 싶으면 누가 치면 어떻게 방어를 하고 이런 몸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남자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화 끝나고 나면 현재 자신의 모습은 전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단지 시각적인 환상만 남게 된다. 이거예요. 환상이에요. 환영만 남아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되겠지. 나도 그렇게 될 거야.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술도중에 문을 두드리고 몇 년간의 훈련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아니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공부는 누구나 그 가능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해서 전주희 씨는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 전주희 씨가 저번에 좀 몇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인간적인 마음에 그분들 몸을 치료하고 나면 반드시 제가 거의 죽을 정도의 사고가 났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자기의 조상이 죄를 많이 진 인간은 이 공부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 공부를 하게끔 몸을 만들어준 것도 내 자신에게 굉장히 해가 오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됐죠. 그래서 전주희 씨들은 오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을 보고 그 나름대로 알아가지고 내 조상들의 어떤 행한 그 죄 이거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못할 짓을 한 거죠. 인간을 개, 돼지보다 못하게 취급을 했으니 그것을 장장 518년 동안. 그래서 이 공부는요. 조상들이 그런 엄청난 죄악을 짓지 않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되죠. 그래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해보기 전에 그 가능성이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그것을 알기 위해선 먼저 자기 자신들이 행력을 알아야 되고, 여기서 하는 방송에 거부감을 갖는 인간들은 되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단 0.0001%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습관, 이런 방송은요,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겁이 많죠. 또 여러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하니까 듣기 싫다. 뭐 저런 강의를 해? 자기 어떤 영역에서 영역은 전혀 딴판인 말이기 때문에 못 들어요. 다 귀는 뚫려 있죠. 귀는 뚫려 있어도 안 들립니다. 눈은 뚫려서 눈이 안 보여요. 다 누구니까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지 못하고 아주 건방진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되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하니까 태울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태울주 읽어라 말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여기 오시는 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왜 제가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왜 안 했는지, 지금 이제 너무나 급하게 돌고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엄청나게 벌어질 때, 그럴 때 태울주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건 책임 못 져요. 못할 거예요, 아마. 입이 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걸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 됩니다. 태울주는 자기가 현생과 전생에서 지은 죄로 인해 쌓인 업장뿐만 아니라 자신을 여기까지 있게 한 조상들이 지은 죄업까지 받아내어 씻어내게끔 할 수 있는 주문이다. 그런데 그 업장이 두터우면 몸에 해만 올 뿐 태울주의 기운을 온전하게 받아내릴 수가 없다. 또 그 죄업을 씻어내는 과정에서 몸에 극심한 고통이 오고 심한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태울주 수행을 하는 중엔 아무리 심한 사고가 난다 할지라도 죽는 경우는 없다. 그 사고는 자신이 풀어야 하는 업장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기에 사고를 당하면 당할수록 자신이 사고 속에 졌다는 것을 어느 정도 수행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그것을 그냥 알게 된다. 저도 굉장히 그랬죠. 왜? 너무 심하게 다쳐놓으니까. 이게 수행하는데도 산에 들어가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 닥쳤는데도 죽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겪고 나면은 더 내 자신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되더라고요. 태울주 수행 중에 오는 그런 험난한 고통을 이겨내고 제대로 해온 사람 별로 보지 못했다. 벌써 한 30 몇 년을 해왔으니까요. 많은 사람을 봤죠. 그리고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경감시키면서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선생을 잘 만나야 한다. 업장을 푸는 과정에서 오는 극심한 고통을 웬만한 사람은 이기지 못하고 다 튕겨나간다. 그런데 선생을 잘 만나면 그 업장을 푸는데 그 고통이 완화되는데 그 이유는 선생이 그 고통을 받아 함께 나누기 때문이다. 사실 되어지도 될 수 없는 사람을 인간적인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의 아픔을 덜어주면 반드시 나에게 큰 사고가 났다.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도 죽거나 아주 심하게 다치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어떤 사람은 그냥 가다가 위에서 뭐 떨어져가지고 머리 딱 맞고 그냥 죽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죽는 데 있는데 엄청나게 큰 사고인데도 그냥 몸만 약간 스쳐버리고 그리고 몸에 엄청난 그 고통이 한 몇 달간 지속이 되면서 그 과정 속에 다 풀어지더라고요. 그런 고통이 옵니다. 근데 이런 고통을 겪고 나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되어지면은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죠. 자, 태울주 하는데 올바른 역사, 현 인류 역사 문명이 열리기 시작하는 고조선 역사. 그러니까 올바른 역사는 현 인류 문명이 열리는 시작하는 고조선 역사가 바로 올바른 역사죠. 고조선 역사를 이때까지 단군 빠는 애들은 모르죠. 그 단군에 빠지면요, 이 문자로 나타난 반만 전에 문자로 나타난 이 고조선 역사도 단군 역사에 끼워 맞추려고 해요. 정신 빠진 인간들이죠. 단군에 빠지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정되지 않으면 기운이 헛돈다. 즉 원시반본, 근본으로 돌아가는 원시반본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본 역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조금 더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고조선 역사를 하면서 너무 많은 부분을 하면은 안 되는데 선생님 강의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근문신고에 나온 거기에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번에 이제 제종 고양시에 대해서 고조선 3대 천자이시죠. 제종옥. 자, 이 사마치는 뭐라고 그랬으면 전욱이라고 그랬죠. 오로지 전차 멍하로죠. 오로지 멍한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마치는 인간도 참 그렇습니다. 제종 고양시, 상제 신동시 사종손이신. 사는 뭡니까? 이 사자가 이을 사자예요. 그러니까 종손을 이어진 이신 이분이 역사에 등장함으로써 조선이 그러니까 조선할 때 이 월자가 빠지고 월자가 아니고 사람 인변의 배주자죠. 그래서 얘기했죠. 그 배주자는 잔배자예요. 잔배. 우리가 이제 배주, 그러니까 배 같은 잔배자니까 그냥 배니까 거기다 그냥 쓰기 좋게 배를 넣은 거예요. 그 의미는 잔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영화 보면은 춘추 전국시대 영화 보면은 잔을 어떤 이제 배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술을 마시는 모습이 좀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잔은 그냥 잔인데 이 잔배자에서 나오게 된 거죠. 라는 최초의 글자가 제 모습을 역사에 등장하게 된다. 처음부터 조선이란 말은 생기지도 않으며,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조선으로 시작한다가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느 제도를 만들고 시장을 만들고 돈을 만들고 이런
형태가 지속이 되면서 이제 조상님들한테 제사 올리는, 잔을 올리는 그 모습을 형용한 것이 바로 조차 아닙니까? 예, 조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씨가 예법을 이은다 해가지고 곤이 나오는 거예요. 고양시와 곤이 나와가지고 이제 조선이 생기죠. 그 다음 세대는 일개시 성씨 형제 가운데 세 번째 어씨 중불계가 등장하여 어씨가 양족의 사당에 제사 지내는 우두머니가 됨으로써 곤이 선이라는 글자를 역사에 등장시킨다는 문자학이 객관적인 발전 과정이 생긴다. 그것 때문에 조선이란 말은 제정옥 부자 시대에 생겨난 정묘제도의 반영이다. 자, 이 곤은 양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희씨의 손자죠. 그러니까 신농시의 세 번째 아들인 희씨의 손자입니다. 이번 강의는 주자를 어떻게 읽어서 조가 되며 또는 조가 되는가의 문제를 해석해 보기로 하겠다. 청나라 문자 수준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인 오대징은 그의 각제 직구록에서 이 글자를 두 손으로 배줄을 받드는 모양으로 이라고 해석하고 그 밑에 부사라고 해석했다. 단순한 이러한 망문생애, 그러니까 글자를 보고 뜻을 새기는 것을 망문생애라고 하죠. 이 해석은 역사 사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해석에 그치고 말았다. 물론 각자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문자학자도 그런 정도거나 아니면 상주시대인 사당에 상치한 제기 또는 얘기거니 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이 즈음에 낙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하면서 동양 고대학이 역사 실질이 신화 전설의 탈을 벗고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부기가 비로소 제소 김천시 당시 기록인 제사로 여러 가지 명문 해석과 일치한 제사로 읽음으로써, 자, 요게 이제 사위는 원래 그 세모가 집으로 읽었지 않습니까? 자, 집이라는 게 뭡니까? 사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말, 집이란 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사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님을 모시고 있는, 자, 거기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이 집이란 말이 중국인들이 이 금문신고 쓰신 낙선생을 아셨을까 몰랐죠. 그러니까 고조선 문자는 우리가 우리말, 한국말을 쓰는 우리가 해석을 해야 고조선 역사가 실질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어 사인 시가 되어 당시 제도 국부 곁에 추의 땅에 보내졌던 해석에 이어 추씨가 다음 당인 주씨로 승진 발전한 내용이다. 주는 낙선생의 삼례의 하나인 의례 속에 향음 주례 사정승 상려 왈 모자 수수 주인을 도우는 사정이 승을 지고 서로 절하고 이르기를 누구누구 잔을 받으시오라고 한 수는 잔이다. 이때 누구누구의 잔은 벼슬 계급 또는 향음례의 주인인 임금이 형제간 또는 벼슬아치 또는 지방에 살고 있는 선배들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그 고장이 제후를 대신해서 향대부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중앙정부인 주나라의 벼슬아치를 청구하는 모임에서 송별안을 거행하는 예가 향음 제례이다. 또한 주례 중원 종백에 있는 주요된 기록인 봄여름 제사의 강신제, 신이 내리기를 기원한 제사죠. 시인은 계의와 조의에는 모두 잔이 있다. 이 주를 술잔으로 해석하는 까닭은 물에 뜬 배와 같다는 뜻에서 온 것으로 따라서 주는 마시는 그릇으로 표조박과 같은 음구류에 속하는 것을 풀이했다. 이렇게 풀이한 거예요. 낙선생의 해석과 같이 주의 뚜경에 기록된 쌍수 봉주를 희와 주씨에 대한 명명이고 글쎄 새겨진 일수처 주, 일수접 주, 한 손으로 잔을 건네고 한 손으로 주를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는 대화 주씨와 주씨 아들 제정옥 고양시가 제외 즉위하기 전에 명명이라는 것의 해석은 목의 사이에 있어서 부와 자가 상대방인 고와 질과의 혼인관계를 풀이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곧 소시 누이 동생인 상이 곧 황제의 딸로 고모죠. 소시 정빈 신농시 작은 마누라한 딸 청동이 명문에 보이지 않는 소시 누이 동생인 상이 곧 황제 여기다 보이지 않는 소지는 소시 고로 서로 누이 바꿈하고 다시 대화 주시에 상하 월씨가 낳은 딸을 소시가 진로 소시 소진씨가 낳은 딸을 대화 주시가 다시 진로서 양급제가 성립될 수 있으면 알 수 있으며 그 다음 세대인 제종옥은 또한 소시 차빈 소진씨 진려가 낳은 딸 모계층을 고로 앉아서 혼인했으면 알 수가 있다. 자, 이 말은 이게 말로 몰라요. 전에 이제 여기 강의 오신 어떤 한 분이 선생님 그러지 말고 도표 좀 그려주세요 해가지고 도표를 그렸죠. 도표를 그리니까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설명하기도 좋고 공부하기도 좋더라고요. 자, 요 얘기가 바로 이 계통을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걸 보고 이런 형태로 되어지는 거구나. 이걸 보시면 안 됩니다. 요 이제 나중에 클릭해가지고 나중에 정지해가지고 이 상태를 잠깐만 보면 이걸 한번 도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고조선 왕조가 어떤 식으로 혼인 제도가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게 됩니다. 자, 이런 관계를 모르면 역사를 보는 눈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중국의 역사의 사관들이 이런 그때의 모계사의 사회의 왕위를 물려준 전사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대로 일어났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계속 헤맨 것도 한몫이 아닌가. 물론 일부러 왜곡하는 그 공자의 그 음모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또 이런 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러한 알아듣기 힘든 복잡한 내용을 풀어낸 낙선생의 말로 동서고금의 학문을 종합하여 비로소 세계학의 미해결이 장으로 남아있는 인류사에 있어서 모계사회 제도의 실질을 해석하는데 최초로 성공한 분이다. 사실 이거 보면서 이걸 글로 써가지고 이걸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도표를 사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기 힘든데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 그 명문을 보고 이때까지 사람들이 연구한 그 선대 학자들의 연구소를 다 보고 그게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엄청나게 공부를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근문신고라는 그 책이 나오게 된 것은 이건 바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획기적인 혁명인 거죠. 그리고 혁명이면서 이제 바로 후천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을시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거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요 문제 근문신고 화폐집에 있는 내용 조금 더 그러니까 화폐집에 근문신고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 해가지고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선생님 강의록 소남자 선생님 강의록에 조금 덧붙여서 조금씩 강의하는 게 사람들한테 이것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더 인식을 할 수 있고 몇 번 들으면 그리고 요새 저 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근문 창세기 문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그 책만 보면은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암만 똑똑한 사람이 이해 못해요. 근데 이 강의를 들으면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저번에 첫 번째에서 1번 했고, 이제 2번, 이제 2항, 상의정은 그 철증이다. 상의가 헌업 황제의 딸이 된다는 것은 신농 주표편에서 우리는 이미 상의정에 새겨진 상의정, 위에 있는 거 있죠. 새겨진 3자 표시에 고상현제 근문이 고정을 그 근거로 삼았다. 상의는 또 상하, 항하, 보통 항하님 하죠. 항하는 달 속에서 방아 찍는 그분이 항하죠. 그러나 확실히 지금부터 4,500년 전에 근문 기록에 나타난 유명한 역사 인물이다. 이것은 하나의 철칙이다. 확실한 증거이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동양의 어떤 신화와 전설,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의 역사도
신화 전설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고조선 시대의 인물들을 다 신화화해가지고 신화 전설이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 역사를 더 확실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신화 전설 내용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엉망진창에 섞어가지고 있지만은 이걸 공부하면 여기가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알 수가 있죠. 자, 신화 전설대에서는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열심히 제가 해석하려고 그 책을 한번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시중에 나온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다 말았죠. 근데 확실히 그래요. 우리가 번역서를 보는 것보다요, 원문을 보게 되면 그 감흥이 확실히 더 옵니다. 이에 근거하여 헌원 황제의 아들 소시 딸이 혼인한 제전옥은 바로 소시 자매의 아들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또한 우리가 이전에 신농역산 염제역산시의 딸이 혼인한 헌원 황제는 바로 염제 자매의 아들이 된다고 추론하는 것과 서로 인증할 수가 하나이다. 자, 이것은 누비 혼인이라고 하죠. 누비다. 우리가 이제 우리 옛날에 5학년 때 실가 시간에 남자 여자 불문하고 실가 다 같이 배웠거든요. 그때 아마 그 뜨개질 아니면 뜨개질 아니죠. 바느질하는 걸 아는 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실습 시간에 그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그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직접 그 걸레도 만들고 뭐 걸레 해오라고 부르면은 과외 있으면 내가 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제 시기에 왕이는 무군주에 따라 자매의 아들에게 전했던 설. 자, 신농 염제 역산시 이후 왕이는 헌원 황제에 의해 탈취되었는데, 실제로 헌원 황제는 신농 염제 역산시 자매의 아들인 동시에 신농시 자서이다. 자서는 사유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목곤제의 추정 세습이 유풍에 따라 말하면 왕이는 본래부터 마땅히 헌원 황제에게 승사, 이을사처 이어져 내려가야 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자, 앵겔스는 추장의 승계 문제에 관해서 소개하기를, 우리는 자 지금 원시 부족의 그 습속하고 우리가 이제 고조선 역사를 볼 때 그때가 똑같아요. 자, 이루크오인들은 북미 인디안들이거든요. 북미 인디안은 뭡니까? 은나라가 망하고 간 인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은나라 유민이라고 말해도, 유민의 자손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이루크오인과 기타 인디언이 추정하는 지위가 어떻게 승계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즉 빈자리를 보충할 때 같은 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손 형제 혹은 자매의 아들이 점차 우선권을 향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자, 이는 중국에서 마찬가지로 무게정상이 금문 기록에 나타나듯이 소시 이후 왕위는 그의 자매의 아들 제전옥 주 고양시에게 승사되었다. 이는 왕위가 무권제에 따른 시족 사회의 구전통, 즉 일종의 전서제, 사회에다 왕위를 물려주는 행위를 전서제라고 합니다. 이 유풍을 명확히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신흥하는 부권제 노예주들은 우선 재산권을 직계 혈통의 자사에게 승사하는 것을 확립한 이후 부권제의 신흥 세력을 기반으로 시족 불학이 추장 세습제와 시족 불학 연명을 기초로 한 노예주 왕조의 왕위 세습제를 자매의 아들, 즉 사유에게 승사하는 전통 세력이 수중에 빼앗아와 자기의 직계 아들인 승사하게끔 고쳤는 바. 언제부터 그랬어요? 제국 때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고 자기가 뭔가 능력도 안 되면서 하려고 하는. 자, 요새 이제 제국을 다시 이거 강의하면서 다시 보는데, 이런 일이 엄청난 정치적 갈등, 내부적 갈등이 있었구나. 그리고 요 형제들을 왜 올빼미를 토템으로 했는지, 그게 그냥 나타난 거예요. 저 뒤통수 치는 어둠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신출귀몰 딱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제국을 우가 제사 모시면서 우가 제국한테 제사를 모시면서 귀가 큰 모습을 상영을 했죠. 거기서 규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흰농시의 위치로 올리려고 자기 아버지를. 그러니까 누가 아마 성인이 나도 가장 자기한테 위대한 사람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규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 이런 신출귀몰이 뭡니까? 신은 나오고 귀는 숨어요. 음이에요. 그리고 항상 뒤통수 쳐요. 그런 습속이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 놈들이 숨어서 보이지 않아서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근데 숨은 인간들이 이제 드러난다.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 세상 판은 이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헌원 황제는 스스로 탕록 지하에서 거하고 신농 염제 역산시 제도인 산동 국부에 머물렀던 소우씨는 천재를 대항하는 일이 출현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 명시 근무 중에서 소우씨가 부사의 명의로 건네준, 그러니까 분사한 유달리 많은 경명 얘기가 있어 우리는 믿을만한 증거로 삼을 수가 있다. 그리고 헌원 황제의 457년에 소우씨는 황제의 여자 쪽 일방에 마땅히 넘겨야 할 정권을 이양하지 않고 미적미적 끌다가 구려인 안으로 정권 유지가 어렵게 되자 비로소 자기 사이 제전옥에게 하게 되는 역사 기록은 그냥 자기가 때가 돼서 준 게 아니라 더 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그게 나타나니까 반발이 나타나니까 승사를 하게 되는 거죠. 왕의 승사의 문제상 신흥 세력에 의지하여 이들에게 전하려는 세력과 사위, 자매의 아들에게 전하려는 부 세력 간이 투쟁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자, 여기서 부 세력, 썩은 세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낡은 것은, 오래 지나간 것은 다 썩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사를 완전 비틀어버린 그 자체가 나쁜 쪽이 바로 황제 계통 그쪽이었죠. 근데 오히려 그래서 신사적으로 사회에다 물려주는 그 자체가 그 자체를 계속 옹호하고 그것을 하려고 했던 염제 진동씨는 오히려 부세력 썩은 세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 전에 그건 다 썩은 거예요. 이렇게 본 거죠. 자, 근데 다시 일신위신해야죠. 다시 옛 것을 보면서 다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옛 것이란 것이 뭡니까? 일신위신할 때 옛 것을, 옹구이지신할 때 옛 것은 뭡니까? 그 옛날의 그 모습. 그러니까 결코 썩은 것은 없죠. 다시 새로워질 뿐입니다. 따라서 소우씨가 집권한 단계, 자, 역사가 기록한 줄거린 것도 이러한 왕위 개성 문제상의 투쟁의 반영이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로는 대충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신고를 하나하나씩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아주 세부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역사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됩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여기서 강의하는 것이 뭐다라고 하고 여기서 그냥 근무식으로 강의할 때 많이 안 해요. 전에는 한 장씩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저도 힘들고 자료 정리하기도 또 사람들이 듣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알기 쉽게 이게 전하고 있고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댓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댓글 잠깐 보겠습니다. 댓글이 가만있어 보라. 자, 아까 내가 밤에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죠. 어떤 건방진 인간이 자, 쑥물 드시게나 발바닥 땀이 난다네. 도사가 그것도 몰라. 이거 딱 보면서 참 한심한 인간도 자기도 공부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꼴꼴 참 우습더라고요. 자, 말투 보니까 건방진 인간이 뭣도 모르는 것이 아는 체 하는 꼴이 참 꼴상스럽다. 한번 숙무를 장기 복용해 보거나 어떻게 되나 세상이 서서히 보이지 않을 것이야. 뭐냐, 그 숙을 장기 복용해 보세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나. 그러니까 절대 숙이란 것은 그냥 조금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지, 이것을 장기 복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보고 싶지 않을 때는 장기 복용하세요. 자, 요 밑에 댓글은 요 썼다가 지웠더라고요. 근데 이제 할 때 볼 때마다 또 새로운 게 있으면 항상 제가 스크랩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중국의 형태를 좀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에서 알리바바를 때려서 중국 국유 기업으로 만들어서 중국 정부에게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에도 안방보험국 그룹 CEO 오소휘를 때려서 불복하자 바로 18년 깜빵 보냈어요. 이게 휘자인지 모르겠어요. 약자가 돼가지고 간자가 돼가지고 전 간자를 여러 가지 다 잘 알지 못하거든요. 자산 다 털렸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 완다그룹 CEO 왕건림 그리고 텐센트 그룹 마팅도 때리고 있지만 조용히 말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몰래 다 팔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주식 증권인가 봐요. 아무튼 중국 정부는 지금 정부 권력에 방해된다면 무조건 때려버려요. 아직도 금융 쪽 많은 회사를 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부 집권하는데 방해가 안 되니까요. 중국 통신, 석유은행, 방송사 등등은 이미 중국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틱톡, 위챗 등등 한국 카톡과 비슷한 채팅 프로그램 간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틱톡 개인정보 영상들이 걱정이 되네요. 이상은 저희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중국 관련 떠들고 있는 뉴스입니다.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짓을 누가 제가 문재인이 따라서 하려고 그래요. 왜? 문재인에게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니까. 문재인에게는. 이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사실을 아십니까? 중국은 진짜 보잘것없는 치졸한 족속이구나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자기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불쌍한 인간들이 바로 중국 족속들입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중국 언론들을 보니 알리바바 그룹 5명 이미 공원에 잡혀갔다네요. 중국 정부가 한 민간인이나 사업가나 관료를 때릴 때 항상 먼저 직원들부터 통제하고 마지막에 선두를 때립니다. 아마 입을 막으려고 하겠죠. 마윈은 이미 이게 뭐가 됐어요. 마윈이 괜찮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중국 정부의 통제 관리 속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항상 한 기업가나 민간을 때릴 때 먼저 경찰들이 데려가서 이미 죄명을 덮어씌워서 깜빵 보냅니다. 그리고 중국 뉴스, 언론, 틱톡, 위챗 등등에서 죄인이라고 방송합니다. 그럼 당연히 중국 사람들은 죄인을 믿을 수도 있겠죠. 아마 중국 뉴스나 틱톡 모든 매체에서는 마연이 죄인으로 방송이 되어 있을 겁니다. 중국 경계해야 합니다. 항상 써왔던 수법이죠. 중국 정부는 미국식 서브프라임 모기지 반독식 핑계로 중국 정부 관리에 말 안 되는 기업들 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국 정부는 은행, 석유, 통신, 철도 등등 왜 독식하는가요? 우습지 않나요? 그것도 고위관 몇몇에서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 강도들입니다. 이미 예전부터 너무 많은 기업, 민간인이 맡고 있습니다. 이미 공산당에는 불신을 가진 홍콩 부동산 재벌 이가성은 이미 자산을 영국으로 빼돌렸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더 많은 부자들이 빠져나가겠죠. 이 두 분은 중국 기중 정부의 진실을 얘기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악마 같은 공산당들이 중국 동포를 이용해서 북한을 도와줬는데 너무 어이가 없네요.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가 그 시대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선택하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나라를 택하여 다 통일시켰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통일돼야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된다? 아니에요. 오히려 갈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참다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대로 남조선이 된 거예요. 남은 조선 사람이죠. 이 통일은 우리 한반도만이 통일은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통일되냐? 전 세계를 통일한, 전 세계를 관할하는 나라가 됩니다. 단지 한반도만의 통일이 아닌 전 세계의 통일이 우리를 내세움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는 바로 뿌리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 인류를 문명을 포태한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바로 염제 신농시족과 헌원 황제족이 같이 내외손이 같이 이어져 내려온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신은 분명한 거죠. 신은 염제 신농시 시족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그런 사명을, 역사적 사명을 갖고 태어난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 몸도 바뀌고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몸도 생각을 바뀌려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슨 공부? 바른 공부. 바른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역사 공부를 앞으로 되어진 일과 같이 결부시켜서 얘기하는 곳은 바로 여기 주대한 향림자의 중국 보계기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듣고 이때까지 들어오신 분들에게 굉장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